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는 11일 실시됩니다. 11일. 시장이면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요. 네. 검찰 대 경찰의 대결입니다. 우리 국민은 검찰 손을 절대 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독립을 해놨는데 네. 지금 검찰의 이 횡포, 경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봐서도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돼요. 이준석 전 대표는 18%포인트 차이로 진교훈 후보가 이길 거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 10%포인트 이상 진교훈 후보가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자, 보십시오. 네. 검찰총장 법조인 출신이 대통령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법 질서를 깡그리 무시해버립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 잉크도 마르기 전에 2, 3개월 만에 복권해서 그래도 김기현 대표는 일말에 양심이 있더라고요. 공천 안 한다 하니까 내가 복권했는데 그 의미 몰라? 공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론조사 그때는 발표할 때예요. 네네. 진교훈 후보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교훈 후보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1등이다 하고 문자를 보내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니 아무리 그런다고 40억 강서 구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 애교로 봐달라는데 없애버린 김태우 후보가 애교로 봐주시오. 나는 1,000억씩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1,000억을 어디서 가져와요? 대통령한테 가져온다는데 대통령이 한 구에 구청장한테 1,000억씩 주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켜 올 겁니다. 진교훈 후보가 승리하면은 김기현 대표는 책임을 지고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고. 아니 김기현 대표가 공천 사실상 안 했는데요. 어떻게 됐든 김기현 대표는 대표니까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책임 안 지고 잘못이 없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 뒤에 숨었다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뒤에 숨는다는 말씀이에요? 참모 뒤에 숨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메달 타요. 그렇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나가면은 참모 뒤에 숨는 대통령 게임이 있다가 하면 금메달 탄다니까. 어떻게 됐든 비대위 체제가 되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확 끌어버리면은 이거 안 돼. 당에다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먹으면은 싹 바꿔버린다. 뽀개버린다. 그래서 검찰 출신들을 왕창 공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분열, 총선 결과는 폭망.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5월이면은 물리적으로도 3년 차이기 때문에 엄청난 레임덕으로 들어간다. 그런 강서구청장 선거는 뭐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 정권 심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리한 바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진교훈 후보의 당선으로 국민 주권이 일어설 거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대위, 5기 공천, 레임덕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안철수, 나경원. 그 사람들은 자,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네. 자, 권영세. 나는 권영세가 되리라고 봐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팽당한 분들입니다.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에다가 정진석, 정택 뭐 이런 분들인데 김기현 대표께서 그렇게 그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완장을 채워줬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완장 차라 했는지 잘 모르지만 김기현 대표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책임을 분담하자. 나만 몰빵으로 책임질 수 없다 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뭐저 분담시킨다 하더라도 네. 정치적 최종 책임은 대표다. 대표와 국정의 최고 책임은 네. 대통령인 겁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은 왜 데려다 놨을까요? 아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진짜 아주 현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때때로 옳은 말을 해요. 영장 이재명 대표 기각되기 전에 분당으로 와라. 나랑 붙자. 기각해서 오라는 거예요. 예지력이 있나? 미리.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도 그 급이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박지원 실장님께서 아까 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김태우 후보가 사실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아서 구청장직을 상실한 분인데 그렇죠.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데 나섰다. 그러면 정당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공천을 안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이제 국힘당이 그러니까 민주당도 전력 투구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아니요. 오늘이나 내일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이게요. 네네. 왜 윤석열 정치는 바보 정치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냐 하면은 지금까지 보궐선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에서 조용히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 맡겨두는 거예요. 네. 잘하면은 중앙당에서 책임자는 내려 보내지만은 개입 안 하는데. 대통령 선거 같아요 지금. 완전 올코트 프레싱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vs 이재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 중간 평가가 되기 때문에 누가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하겠냐 이거죠. 국힘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아주 어리석었다는 도대체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 경험이나 경륜이나 뭐가 있는지 저는 정치 경험 없는데도 금방 알겠던데요. 글쎄요. 왜 이렇게 판을 키우지? 그것도 판을 키워가지고 네. 마치 진경훈 구청장 후보가 당선되면은 대통령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강서구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부산에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죠.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서울특별시 강서특별구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보궐선거를 이렇게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집권 여당에서 키워본 선거는 없다. 자, 이제 짧게 이제 어쨌든 바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당연하죠. 야당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뭐가 남았습니까?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참 역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잘 알고 있구나.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대중 햇볕정책 대북 외교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통일연구. 그런데 이분이 성동 중구를 떠나서 서초로 가서 어쩔까 했는데 보세요. 국정감사의 10월은 매진하겠다. 네. 그 외의 정치적인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탄핵도 국정감사 끝난 후에 결정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을 탄핵하면은 국정감사에 나오지를 못해.
네. 정지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헌재에 가서 기각이 돼버리면은 내년 총선 전에 한동훈이 돌아다녀.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계산도 딱 한 것 같아요. 전략적이군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네. 저는 늘 그럽니다. 제가 8월만 넘기면은 9월, 감 september 민주당의 시간이다. 정기국회, 예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 되는데 네네. 이분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국정감사의 시간은 야권,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저기 조 무슨 당 거기는 아니에요. 기본소득당 거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 기순해 본 사람들은 시대전환 돼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의 전환. 했는데 제가요. 네. 기본소득 그 국민운동 본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남한도 진도도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 용해인. 그래서 야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러한 저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됐든 야당의 시간이야.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국정감사를 잘 해서 윤석열 정권 1년 반의 실정을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파헤치고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전국을 이끌어가야 된다. 네. 그때 한동훈의 탄핵 여부도 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홍익표 원내대표 잘 뽑았다. 네. 그런 생각해요.